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차 곡선 우리가 제대로 수업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1쪽이 보이는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10쪽에 보시면 2차 곡선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가까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관련한 준비학습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들은 학습지를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라고 하는데, 우리 기하 과목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다른 학습지를 만들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저랑 같이 풀지 않은 문제들을 제가 요약해서 한글로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 이런 식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런 빈 백지에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해서 꼭 문제를 꼭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해서 해당하는 풀이 또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숙제한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과제물 방에 번호, 이름, 이렇게, 번호, 이름, 1강 과제물입니다. 또는 2강 과제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등록된 대로는 1강이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의 과제물은 2강 과제물이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그 과제물은 아마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잘 안 되더라도 또는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소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제물을 혹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혹시나 저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물어보면 그렇지만, 예, 저희 반 친구들도 있으니까 3학년 2, 3반 친구들은 제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톡이 뜨겠죠, 그쵸? 카톡에서 정성훈 해가지고 질문 또는 혹시 잘 안 되는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든지 참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너무 밤늦은 시간이거나 또는 식사 시간 이럴 때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밥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기 때문에 답변도 늦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좀 답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수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동영상 강의는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가 될 거고요. 제가 풀로 쭉 풀이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보고 이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을 학습을 먼저 한 다음에 따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대략 50분이 되는 강의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에 대해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설명을 같이 해 나갈 테니까 강의를 들을 때 교과서와 연습장을 항상 챙겨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물선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포물선의 뜻을 알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어떻게 되고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제가 정의를 여기 바로 딱 써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관찰, 개념 열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한번 본 다음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열기에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반지름 길이가 1부터 6인 동심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동일한 원이겠죠. 동심원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직선 L,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중심 F와
직선 L은 고정. 그때그때마다 정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점 F 같은 경우는 아마 정점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정점. 예. 고정점. 줄임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점. 영어로는 fixed 포인트가 되겠죠. 예. 움직이지 않는 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말 움직이는 점은 동점이라고 하죠. 맞죠? 움직일 동자 써서 동점이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점은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 우리가 도형의 자치 같은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나의 어떤 정점, 여기서는 원의 중심으로 표현했는데요. 정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포물선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고정된 선, 고정된 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그걸 준선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개념 열기로 돌아오면, 자, 고정된 어떤 중심 F, 그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 L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자, 반지름 1, 2, 3, 4, 5, 6인 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직선과 점과 거리가 동일한 지점들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거리가 동일한 지점들. 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리라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거리. distance죠. 맞죠? distance. 거리. 거리는 무엇을 나타낼까? 자, 첫 번째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떤 게 거리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야, 이게 이 두 점 사이 거리입니까?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한다면 헤이, 이게 거리입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 두 점 사이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 되나요? 아니면 난 이렇게 갔거든. 이렇게 하면 두 점 사이 거리가, 이 길이를 재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나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뭐다? 기본적으로 최단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단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짧은.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최단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에서 최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두 점 사이에 최단이 되려면, 그렇죠,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이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를 대고, 쉽게 얘기하면 사실 직선을 끊는 거죠. 이 직선의 일부분인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거리. 그럼 이 문제에서 여기서 보시면 2번의 물음에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2번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을 찾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겁니다. 이 원 위에 한 점을 우리가 잡았을 때 F로부터 거리가 있을 거고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있겠죠. 맞죠? 그게 같은 걸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거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첫 번째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의 점과 하나의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또 어떻게 측정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게 거리가 되죠?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은 것은 일단은 직선의 일부분이 선분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선분.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거랑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짧죠? 직선이 더 이게 쭉 다이렉트로 가는 이 형태가 가장 짧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직선을 껐는데, 즉 하나의 선분을 껐는데
무수히 많은 성분들을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서 힌트를 얻은 것은 거리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곡선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선의 일부분인 선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수많은 선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배웠다시피 거리라는 개념에는 어떤 이야기가 항상 들어있다? 최단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이 수많은 선분 중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된다? 최단이 되는 거죠. 가장 짧은 걸 찾아야 된다. 가장 짧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내렸을 때, 아닙니다.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이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이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의 점과 하나의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항상 수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한 칸, 여러분 책을 보셔야 됩니다.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부터 반지름 1인 원까지, 그 다음에 이 직선에서 반지름 1인 원까지의, 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거리가 같은 걸 재면, 요 점이 됩니다, 요 점. 첫 번째 이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2가 되는 점을 찾으면 요 점과 요 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거리가 같고 반지름 2니까 반지름 2, 왜냐하면 이 직선으로부터 요 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반지름 이 한 칸 한 칸, 이 한 칸 한 칸이 거리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하나하나를 그었을 때 이게 이 직선으로부터 요 직선이 거리가 1, 요 직선이 거리가 2, 요 직선까지가 거리가 3, 요 직선까지가 거리가 4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이 점으로부터 이 첫 번째 원이 반지름 1, 반지름 2, 반지름 3, 반지름 4, 반지름 4, 5, 반지름 6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 1인 원과 첫 번째 선이 만나는 지점, 반지름 2인 원과 두 번째 선이 만나는 지점, 그쵸? 그럼 반지름 3인 원과 세 번째 직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 그죠? 반지름 4인 직선과 거리가 4인 직선과 반지름 4인 원이 만나는 지점, 반지름 5인 원과 다섯 번째 직선이 만나는 지점, 여섯 번째 만나는 지점. 대략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계속 바꿔 나간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원과 첫 번째 직선. 이 점으로부터 반지름 2인 원과 여기서부터 첫 번째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4번 직선, 5번 직선, 6번 직선, 7번, 8번 이렇게 나왔는데 6번까지만 하면 됩니다. 1번 원, 2번 원, 3번 원, 4번 원, 5번 원, 6번 원이 있다라는 거죠. 1번끼리 만나는 거, 2번끼리 만나는 거, 3끼리 만나는 거, 4끼리 만나는 거, 5끼리 만나는 거, 6끼리 만나는 걸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나 1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 3인 거, 반지름 3인 원의 반지름과 여기 거리가 3이죠. 마찬가지 3이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다 할 수 있고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시오. 연결하면 여러분 일부러 제가 가렸던 겁니다. 요 그림처럼 점들이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요렇게. 자, 곡선이기 때문에 너무 직선으로 연결하지 말고 선과 선 사이를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 아래가 똑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왜 했을까?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한 게
이 F로부터 원 위까지, 그 원 위에 있는 점부터 직선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계속 찾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거리. 그러면 이 원과 직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고?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백지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백지가. 깨끗한 이런 종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고 어떤 하나의 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우리는 고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점, 이걸 하나의 직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포물선에서의 정의로 얘기하면 이 아이는 이제부터는 준선이라고 할 거고, 이건 하나의 고정된 점이지만 우리는 이 포물선의 초점이라는 녀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이걸 자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중점을 잡아주면 거리가 똑같죠? 사실은 우리가 찾는 이 점들은 이 포물선을 그리는 이 점들의 모임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다? 이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보라 이 말입니다. 모아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 요까지 거리와 자, 여기서 이 수직인 이 거리가 비슷해 보이죠? 요렇게 계속 찾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물론 여기는 수직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들을 계속 위아래로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찾아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찾고 나서 그 점들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황색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다? 포물선이다 할 거다 이 말입니다. 포물선이라고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두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았다, 그게 포물선이다 라고 했듯이, 거꾸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한 지점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연결한 선과 요 점으로부터 이 준선까지 이은 이 선이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물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고 초점은 항상 고정입니다. F라고 씁니다. F. 정의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로 요 그때 만들어짐을 만약에 수선에 바르기 때문에 H라고 한다면 이 포물선의 정의는 항상 어떤 상태? 이 AF와 AH가 같게 만들어주는 이 점 A들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다른 점을 내가 택했을 때 요걸 우리가 어떤 A 다른 놈이라 한다면 요건 또 H 다른 놈이 되겠죠. 위치가 다르니까 F만 고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H도 약간 유동적으로 변하지만 이 변하는 이 점 A들을 모아놓은 이 그래프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정의입니다. 자, 포물선, 이 빨간 게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평면 위에 한 점 F, 자, 한 점 F, 나중에 그 F를 우리는 초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초점.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 초점이 있을 때 이 점을 안 지나는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그 직선이 있을 때 이 F로부터 그 다음에 직선 L에 이르는 이 거리가 어떤 거? 같은 이 점들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할 거다. 그때 이 고정된 점을 F 초점이라고 할 거고, 이 직선 L은 그때부터는 이제 준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이
잘 보시면 포물선의 일부분이 2차 함수라고 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를 이렇게 돌려 세우면 여러분 알고 있는 뭐예요? 이게 X축이 이게 Y축이라 생각하면 2차 함수 모양이죠. 맞죠? 2차 함수의 특징은 뭐?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이 되는 이거를 우리는 축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이걸 우리 축, 뭐 대칭축이라고도 나중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뭐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포물선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